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영국이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판사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 신규 신청 중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항소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제한을 해제했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 국민 일상에게 부여했던 제한을 19일자로 대부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언론들은 이날을 자유의 날, 프리덤 데이라고 또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처로 어떤 제한이 풀리게 되나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술집, 식당 내 인원 제한,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그리고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부과했던 제한을 대부분 없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처를 한 근거가 뭐였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금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것인지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라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한을 해제시킬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 존슨 총리가 그렇게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높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인 가운데 87%가 코로나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맞았고 2번 다 접종한 사람의 비율은 68%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백신 접종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제한 해제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40명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지난 1월에는 일일 이 코로나 사망자 수가 1,800명을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존슨 총리가 제한 해제에 나섰는데 영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목소리,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눈에 좀 띕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지금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 제한을 해제한다.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일 사망자는 줄었다고 조금 전 얘기를 했는데 신규 확진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률이나 이 중증률은 크게 줄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같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금 다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8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8천 명이 넘었고 해제를 한 어제로는 4만 8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4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존슨 총리도 조심스럽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라면서 슬프게도 바깥에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국은 코로나 관련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존슨 총리가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뿐만이 아니라 리시 수낙 재무장관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영국 총리실은 국민보건서비스로부터 존슨 총리와 수낙 장관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는데 존슨 총리는 코로나 검사에서는 일단 음성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접촉한 확진자는 누군가요? 네, 영국 보건 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바로 존슨 총리와 수낙 장관이 이 자비드 장관과 접촉을 한 탓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행 영국법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이 열흘입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또 이번 주부터 도쿄 올림픽이 시작하는데 이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고요.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23일부터 이제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남아공 축구협회는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18일 발표를 했고 선수 2명과 축구팀 영상 분석가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국 육상팀 선수 6명과 관계자 2명도 지금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영국 선수들은 왜 격리에 들어간 건가요?
네, 이들은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에 입국한 미국 체조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또 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 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질까봐 이 올림픽 운영 당국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림픽 경기 운영 책임자인 피에르 두크레이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난 1일 이후 18,000명 이상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왔고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코로나 검사를 했다. 너무 우려할 거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일단 선수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이 선수들이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고 나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지금 정황들이 다 포착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우리가 다카라고 부르죠. 이 신규 신청 중단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네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다카를 위법으로 판단한 연방법원 판결에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다카 수혜자들에게는 영향은 없지만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조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다카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에 그래서 항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카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히 대립해온 사안인데 앞으로 진행 과정이 그래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우선 다카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이 불법 체류 상태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된 것을 이 다카 제도를 통해서 유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이 다카 폐지를 시도를 했고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제 소송이 이어졌죠. 그래서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은 행정부의 폐지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다카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신규 신청 접수가 또 재개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카 프로그램 자체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서 법정 다툼의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예, 이번에 나온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행정부가 근거 입법 없이 다카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바로 지난 주말 앤드류 해넌 텍사스주 소재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밝힌 것입니다.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 의회가 행정부 측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네.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은 유지를 하겠지만 신규 신청은 중단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다카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63만 6천여 명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집계를 한 건데요. 그중에는 16세부터 20세까지가 약 10만 명, 21세부터 30세까지가 약 40만 명, 그리고 31세부터 38세까지가 1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또 별도의 통계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민사회에서는 이래서 이 다카 해당자들을 꿈꾸는 사람, 드리머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에서 어릴 때 들어와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인데 주로 어느 나라 출신들인가요?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약 51만 3천 명인데 작년 말 이 USCIS가 통계를 통해 나타났는데 전체 63만 6천여 명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 다음이 엘살바도르가 약 2만 5천 명으로 2위, 과테말라가 1만 7천여 명 가량으로 3위입니다. 이어서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자 10위권 나라에서 바로 한 나라만 빼고 모두가 다 중남미 국가 출신입니다. 아, 이 중남미가 아닌데 10위권에 포함된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예. 6위를 기록했는데 약 6천여 명이 다카 수혜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권 국가인 필리핀이 11위에 올랐고 인도가
13일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 다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항소 입장을 밝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처리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다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카가 존속될지 여부가 다시 판가름이 되는 건데 지난해 6월과는 달리 현재 대법원의 이 대법관의 구조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입니다. 그래서 보수 대법관 가운데 3명은 이미 다카 프로그램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이미 또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다면 지난해와는 다른 환경에도 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뭐라 어떻게 나온다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